안녕하세요. SBS 보도본부의 베이징 특파원 송옥입니다. 저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서요. 지난 6월 초부터 해서 3번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송환법 시위가 본격화된 지는 벌써 9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송환법 철회뿐 아니라 행정장관 직선제까지 모두 5가지로 늘었습니다. 또 시위 양상은 그 사이 과격해졌고요. 홍콩 경찰의 대응 또한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다양한 홍콩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집회에 나온 가족들과요. 또 젊은이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나왔다라는 노인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샤워 그리고 홍콩 민주파 국회의원들과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만난 시민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를 자발적으로 이끌고 있는 10대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샤워이 우산혁명에서 시위를 주도할 때가 17살이었는데요. 이번 집회 현장에선 그보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는 위험한 시위 현장에서도요, 어린 학생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밤에는요, 12살 소년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날은 경찰의 첫 실탄 경고 사격이 있었던 날인데요. 홍콩 경찰은 이 소년이 그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시위대 선봉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콩 경찰은 이달 초에도 화염병을 지니고 있는 13살 소년을 체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이런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죠. 하지만은 단순한 10대의 호기심이나 반항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또 어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침 지난 2일이요. 그 홍콩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고요. 학생들의 동맹휴업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을 거부하거나 일찍 학교가 끝난 중고등학생들은 그 홍콩 도심 센트럴에 있는 에든버러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는데요.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소년과 동갑내기인 그 12살 중학교 1학년생을 만났습니다. 이 남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얼굴도 앳돼 보였습니다. 샤오맹이라는 가명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이 학생은요. 그 개학식이 일찍 끝나자마자 집회 장소로 혼자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것을 부모님께 말했느냐, 집회나 시위에 가본 적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그 샤오맹은 부모님은 알고 계시다. 부모님은 우산혁명 때도 나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 번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거리에서 공을 차는 대신에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샤오맹은요, 송환법 시위에서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나왔다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책하고 또 송환법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샤오맹은 그 시위 현장에 직접 나와 보면은 학생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동갑내기 그 친구처럼 붙잡힐 수 있으니 겁이 난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시위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까요. 이미 내가 아는 홍콩이 아닌 것 같다. 홍콩 사회의 미래 기둥으로서 나와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그 생업이 있어서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위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부담이 덜하다.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홍콩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요. 젊은 세대의 반발 심리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에 반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홍콩 학생들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다들 우리가 왜 그 평화로운 집회에 나오지만은 다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느냐.
이번에 홍콩과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한 행위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인터뷰하면서 어린 학생들이요, 홍콩 정부와 경찰이 홍콩 시민들을 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요, 반중국 정서로 이어지고 또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송화법 사태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예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의 경험, 정서, 생각은 나중에 또 다른 그 홍콩인의 특성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홍콩 사태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요. 그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장관은 시위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송환법 철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5대 요구 하나도 빠질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쳐온 홍콩 시민들은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석 달 전인 6월 15일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뒤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시민들의 작은 승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홍콩 정부 총사 근처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연기는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완전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홍콩 시위 역사상 가장 많은 200만 명이 검은 옷을 입고 평화 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홍콩과 중국 정부가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철회를 공식 선언했고 또 캐리람 장관의 거취를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중국 정부가 체면을 중시하고요. 또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같은 분쟁 지역에 자신들 입장에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만큼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일찍 철회를 했다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다른 도시가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자금 조달 창구이자 무역 거점인 홍콩이 이처럼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요. 또 자신들이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직선제 같은 민주화 요구까지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홍콩이 국제적인 관심 사항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취재하면서 만난 홍콩 시민들은요, 일국양제, 중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누려온 자유, 인권, 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국양제의 기한이라고 한 2047년 이후에도 그 가치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요, 그 서구 열강의 영토를 빼앗겼던 아픈 기억을 씻고 또 홍콩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원하는 만큼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환법 철폐 발표 이후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위는 끊이지 않고 예전보다 더 과격한 모습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의 여름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